이렇게 또 이 김병기 전 보좌진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탄원서가 당시 지도부를 거쳐서 윤리감찰단이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윤리감찰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증위원장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거, 이것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자중질환이에요. 네. 뭐 김병기가 결국은 녹음을 해서 그게 터지면서 네. 본인한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일파만파 문제되고 이제는 뭐 이제 그 높으신 현진 누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 계셨던 국회의원이었어요.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그렇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김현지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대요. 네. 맞아요. 이거 녹음 파일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이 대변인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애초에 지금 명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지금 격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애초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부터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개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딸들 간의 그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격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그 김병기 의원이 1인 1표제를 했다가 부결이 되면서 살짝 힘을 잃나, 정청래 대표가 힘을 잃나 싶었는데 예. 이제 최근 들어보니까 지금 친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숙청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친명계에 대한 이런 녹취록뿐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라든지 예. 구체적인 의혹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면 김경시 의원, 뭐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예. 사실은 이 김경시 의원이 예전에 그 당비 대납 의혹의 또 당사자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그 당비를 대납하고 김민석 총리에게 투표해라. 라는 그 당시에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서 파문이 있었는데 이게 김경, 강선우, 그 김병기, 김민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한 라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명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녹취 파일을 봐야 될 것 같다. 김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또 여기에도요. 이거를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경태 사건부터 강선우 사건 뭐 계속 터지면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쑥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지가 사실 저는 이재명 일가의 집사 정도인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상 상황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그때 번졌잖아요. 어허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혼자 못 죽겠다 해서 물귀신 작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녹취 터진 것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는 김현지와 통화한 녹음 파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 혼자 꼬리 자르기 또는 예. 이제 친명 대표로 숙청 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혼자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갈등들이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친문 카르텔, 네. 586 귀족 카르텔들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뒤쪽에 지금 친문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586 운동권 귀족 카르텔, 예. 50년 동안 국민위에 군림해온 카르텔인데요. 이 권력들이 지금 본인들 마음대로 이번 지방 대선도 민주당에서 좌우하고 싶으니까 예. 눈에 걸리는 친명인 원내대표 제거하러 들어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원내대표 바로 뽑겠다고 또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예. 공백 오래 두지 않겠다라고 예. 하면서 사실 그것도 빨리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당원분들이나 예. 일반적으로 언론에는 국민의힘 내홍 이런 것들만 보도가 조금 더 크게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내부 갈등이 훨씬 더 격렬합니다. 네, 그리고 잔인하고 예. 그리고 또 586들은 처음부터 친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령 김어준 콘서트 같은 거. 네. 네, 김어준 콘서트 때도 그때 당시에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친명 박찬대 초대 안 해줬었잖아요. 네,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좀 적게.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부 갈등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변인
이재명님 그런데 네. 공천 헌금 의혹이 있는 김병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제명당하면 당하더라도 절대 탈당을 안 할 거야. 딱 이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뒷배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오늘 또 공교롭게 네. 이 여의도의 찌라시 있지 네. 않습니까? 댓글. 거기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 김병기를 좀 제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분석글이 사실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오늘. 지금 뭐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청래 대표에게 지금 칼자루가 쥐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쿠팡 이슈도 있었고 그랬었죠. 대한항공 이슈 택배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지역구 병원 이슈도 있었고 예. 와이프의 구의회 그 법카 사용 이슈도 있었고 예. 이거 지금 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경찰 수사까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던 김병기 대표를 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지금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자칫 얘기하면 지금 원내대표만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국회의원직도 지금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예. 지금 개인의 일탈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예, 예.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탈당 혹은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의 친문계의 칼로서 예. 좀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정청래 대표도 자유롭지 않은 게 이수진 전 의원 얘기로는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한테도 이거 보고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보고까지 했는데 왜 저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이 없었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때 공천을 못 받았었잖아요. 이수진 맞아요. 의원이. 공천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예. 이번에 김병기 의원을 공격하면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례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건 뭐 아무나 그냥 아무데나 총질하고 있는 거 봐서 김현지까지. 야, 이분은 그냥 그 당시에 느꼈던 본인의 무력감이라든지 아니면 예.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 털어버리려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수진 의원은 예. 본인이 또 판사 출신이고 예. 이제 또 연구관 출신으로 이재명은 유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랬던 네.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에서 공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본인이 아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인 것 같고요. 야, 그리고 이 사람들 무섭네. 네, 김병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리인이죠. 사실 명청대전에서 예. 이재명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김병기를 민주당과 그 기득권이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예. 이 사람들 이재명도 곧 감옥 가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레임덕 오면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네, 그리고 이게 탈당 제명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우리 스카프 중독자 서영교 의원 네, 소리 지르기 달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질 논란이라거나 특혜 논란 때문에 탈당했다가 또 아무도 모르는 복당됐죠. 사이에 복당해서 예. 공천받아서 의원 하잖아요. 예.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는데 예. 강선우 의원도 언제 복당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뭐 제명도 또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 예. 본인들 또 아무도 모르게 또 들여오는 게 민주당이라서 야. 그런 걸 반성의 신호로 우리가 봐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녹취를 많이 하네요. 김병기 의원도 강선우 의원하고 공천 뭐 돈 얘기하면서 막 의원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김병기 의원이 녹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수진 의원이 본인은 아니지만 이수진 전 의원 보좌진이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김현지 당시 대표실에 있었던 이 보좌관하고 녹취를 해서 아니 이런 게 있는데요 하고 직접 그걸 다 녹음을 했고 김현지 실장이 보고할게요 하는 녹음을 다 해놨고 나중에 그거를 또 윤리위에다가 그거 얘기를 했나 그것까지 또 거기 윤리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 것도 다 녹음을 해놓은 상황이고 녹음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녹음 파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주장으로는 녹음을 다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이제 청년 스피커들이라든지 예. 방송 패널들이랑 서로 저희 잘 지내잖아요. 예. 야 이거 자칫하면은 다 내 얘기들이 녹음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민주당에 되게 뿌리 깊게 내려진 어떤 공천 판매 예. 이런 헌금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게
그 김병기 의원 사태 관련해서 예? 이수진 의원이 탄원서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 사건 가지고. 근데 탄원서를 올렸는데 왜 이수진 의원이 전달했다는 거죠? 이수진 의원 측에서. 그쵸, 전달 역할을 해줬는데 왜 이걸 못 봤냐? 왜 당대표실에서 당대표 보좌관도 봤다는데 예. 왜 이걸 모르고 넘어갔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입장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너무 많아서 공천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그 얘기의 이면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민주당의 워낙 그런 녹취록 사건이라든지 돈을 받고 공천을 약속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을 공천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예.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 뒤에서 돈 받고 공천 파는 의원들부터 빠르게 하나하나 색출해가지고 예. 자정작용을 거쳐야 되는 게 더 우선 아닌가. 그래야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예. 막 사석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르게 녹취한 다음에 예. 뭐 협박을 한다거나 예? 공천 시즌이 되면 그런 식의 권모술수가 여의도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사람들과 사석에서 일단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네. 정치라는 게 이게 협상 정치라는 게 협상은 일이죠. 예. 일인데 이제 사감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나 예. 장경태 의원 친하다고 과거부터 소문나 있었을 때 예. 최근에 장경태 논란 있을 때 괜히 불똥 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예. 아무나 다 만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주의하셔야 돼요. 누가 녹취할지 모르고 특히 민주당이나 이 좌파 쪽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신뢰가 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이런 게 나름 안에서 룰로 예. 존재하지만 민주당 보세요. 신뢰나 신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녹취를 해서 그러니까 녹음은 할 수 있다고 쳐요.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근데 이걸 공개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나약할 때 또는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려서 공개하는 굉장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SR이님이 조심해야 이정근 됩니다. 녹취록 그래요, 막 이정근 그쵸, 녹취록이 그쵸. 결국 민주당 거였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변인도. 철저하게. 아니 근데 이 이수진 전 의원 보좌진이 참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2023년 12월 15일에 어떻게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측 거기에 공천 헌금이 간 것 아니냐, 뭐 그리고 돈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전직 그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아마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게 2023년 12월 15일에 처음으로 이 입수가 됐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당 대표실로 직접 찾아가서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 대표실에서 별다른 회신이 없었대요. 이 탄원서가 뭐냐 하면은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에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2천만 원, 1,000만 원 전달했다가 석 달 5개월 뒤에 되돌려받았다. 뭐 이런 탄원서부터 해서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전관계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공개되면 엄청 큰 문제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당대표실에 얘기를 했는데 사흘 동안 회신이 없으니까 이 이수진 전 의원 보좌관이 당대표실에 전화를 딱 한답니다. 누구냐? 당시에 김현지 실장. 당시에 당대표실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었었으니까 그걸 또 물어봤대요. 김현지 보좌관한테. 그랬더니 이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김현지 실장이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21일 날 이 보좌관이 윤리감찰단에 또 전화를 했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윤리감찰단 관계자가 그거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거 아마 김 의원 측에서 접수된 탄원서 문건 달라고 해서 넘긴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김병기 의원이 뭐 맡고 있었냐?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위원장을 맡고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지금 내용을 보면서 생각난 예. 게 그 이문열 씨의 예.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엄석대라는 엄석대.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급 내에서 엄청난 부조리들을 저지르는데 그렇죠. 그것을 담임에게 고발한 주인공이 예. 오히려 그 담임 선생님이 고발 내용을 엄석대에게 전달하면서 예. 그 주인공이 또 탄압을 받는 그런 맞아요. 서사가 그런 있거든요. 소설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병기 의원한테 다시 지금 그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이 사건의 내막들이 예.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 아닙니까? 뭐 예.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던 도중에 불려가가지고 2천만 원을 줬고 몇 년 몇 월쯤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았고 예. 주차장에서 돌려받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 뭐 새우깡 봉투로 받았다느니 뭐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있죠. 이게 이 위원장인 김병기라는 그러니까 엄석대에게 지금 전달이 된 것이고 우와. 김현지나 혹은 그 위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예.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었고 그 당시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보면은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이게 좀 무마가 됐었거든요. 예?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예. 오히려 이 이수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요. 와. 그러니까 이 엄석대와 담임 선생님의 이 인프라와 유착이 이 학급에서 정말 정의롭게 이런 그 유착 문제를 그 고발한 학생 예. 그 이수진 의원을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또 있었던 결국 거죠. 공천도 탈락이 됐어요. 뭐 그렇죠. 이유인지 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김병기 의원 혼자만의 문제, 강선우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김병우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반적으로 지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야. 김현지 그 실장을 중심으로 필두로 이제 조성된 예. 그런 어떤 일련의 카르텔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탄원서 내용 중에서 예. 이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되돌려 받았다라는 예.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그러면 이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되지 왜 이런 예. 식으로 삥 뜯어가지고 또 3개월 뒤에 돌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우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 배우자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어. 김병기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본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또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숨겨진 부분들이 있지만요. 예.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사치스러웠습니다. 어허.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분도 인사 관련해서 개입한다라는 그런 풍문들은 많았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유독 외모가 조금 더 돋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비방이 쏟아졌던 것 같은데 보면 김병기 배우자 보면은 뭐 돈을 아예 받았다가 몇 달 뒤에 돌려주고 예. 뭐 대출했다가 갚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뭐 이 음. 탄원한 내용입니다. 일방적 주장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수진 의원도 예.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것이 예. 그때 공천 때 류삼영한테 지금 맞아요. 자리를 뺏긴 건데 맞아요. 그분 정말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그래도 나름 존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출신이에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주요 언론에서도 그 해당 예. 지역구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예. 여성 비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혐오 예. 문구 같은 아, 것들 아 그런 거 논란됐었죠. 네, 맞아요, 나경원 맞아요. 의원을 향해서 정말 저질스러운 공작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음. 말씀하신 대로 총경 출신식이나 되면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이나 도리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게 없이 아주 저질스러웠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수진 의원이 또 예. 공천 자리를 빼앗겼으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수진 전 의원이 공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나경원 의원에게 졌을 겁니다.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입성은 공천 받아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여성 비하 발언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하 발언보다 더 강했나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아들의 비하 발언보다? 아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심할 수도 네. 있나요?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이 당은 좌파들이 오랫동안 나경원 의원을 표적 삼아서 특히 예.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마타도어를 해왔습니다. 어. 가령 완전 가짜 뉴스였죠. 찌라시인 시사인, 극좌 찌라시 시사인에서도 나경원 의원한테 뭐 1억 피부과니 하니 그거 완전 허위 사실인 거 다 밝혀졌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공작을 또 했었고 또 친일 프레임 씌우면서 공작을 했었고 또 류삼영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여성 혐오적인 욕설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제 입으로 별로 올리고 싶지 예, 않은데요. 예, 예, 예. 여성 혐오
혐오적인 욕설을 그때 본인들이 아예 홍보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뿌려놓고 논란되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성 혐오적인 단어를 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참 그때도 이제 친명횡재로 공천을 받았던 사람인데 참 이재명의 욕설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돌려줬으니까 됐지 않냐라는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패널들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천이라는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순간 일단 뇌물죄 그리고 뇌물죄가 일단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몇 개월 뒤에 돌려주고 사실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돈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천에서 탈락할 만한 컷오프 될 만한 그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고 그 다음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제 돈을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 돌려줬냐 마냐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또 첨언을 근데 김병기 의원 그때 녹취를 보면 김병기 의원하고 이 강선우 의원 녹취를 보면은 뭐 돈을 던져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돌려주라고 무조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탄원서 내용대로라면 김병기 의원 부인이 지금 돈을 받았다가 석 달인가 다섯 달 있다가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려줄 거면 그러면 받지 말든가. 근데 3개월, 5개월 뒤에 돌려준 거는 그 돈으로 뭘 한 다음에 다시 원금 돌려준 건가요? 뭐 한 건가요? 도대체? 제가 듣기로는 주식했나요? 그 지역 당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로 꾸려지는데 지역위원회예요. 맞아요. 제가 들은 특정 이제 지역위원회를 들어보면 그 당협위원장한테 돈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요. 그런데 이후에 그게 걸리면 결국 당협위원장한테 훨씬 더 큰 타격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재선을 요구를 합니다. 재선을 요구해서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선 3선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지어는 돈도 다시 돌려받는 그런 그림들도 되게 그 지역별로 많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김병기 의원이 2023년 12월쯤에 당대표실에 전달된 공천원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를 직접 입수를 해서 보좌진한테 보관을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관을 지시를 했냐? 야, 내가 탄원서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 당해. 그러니까 보좌진이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본인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인 것이 앞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돈을 돌려주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탄원서처럼 돌려주라고 해놓고 다음 날 그 회의에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공관위 회의에. 그리고 강선우가 오히려 직접 더 적극적으로 본인 지역구라서 발언권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김경한테 공천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 뒤에서는 이렇게 쿵짝을 맞춰서 그리고 그 대가성까지 성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나는 그것과 관련 없다. 녹취록 같은 게 공개가 되고 좀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졸한 거죠 이게. 이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국정원 간부 출신이시니까 뭐 죄졌으면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뭐 예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와 그렇다 그래도 이거를 아니 이렇게 또 이 김병기 전 보좌진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탄원서가 당시 지도부를 거쳐서 윤리감찰단이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윤리감찰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증위원장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거 이것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맞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민주당 내에 지금 엄청난 공천 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CBS도 그렇고 예.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 예. MBC, JTBC 이렇게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보도를 네. 하고 있죠. 맞아요. 완전 좌파 언론들이 김병기를 표적 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의도도 우리가 간파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좌파 언론들이 본인들 소속이었던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갑자기 그 알고 있었던 걸 지금 다 같이 터트리는 거잖아요. 본인들 소속까지는 아니죠. 본인들과 같은 그런 건 진영에 아니니까. 예. 같은 진영에 들어가 있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우리가 또 한번 그런 것들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김병기 한 사람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잡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두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두로요? 네. 우리 청와대에 있는 이두로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우리 당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옛날에 예. 그 이재명 전 대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당원 당규까지 뜯어고치면서 예. 본인의 어떤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민주당을 독재했었고 그를 따르는 뭐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수박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석에서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라인으로서 예. 굉장한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허. 당내에서 이제는 그 수박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힘에 눌리고 공천권 때문에 본인들이 숙청당할까봐 쉬쉬하면서 그냥 친 이재명인 것처럼 예. 혹은 수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했던 사람들이 예. 이제 다시 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지금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은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다가 예. 하나하나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내밀하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일단 이수진 전 의원 측에서는 김현지 실장에게 분명히 탄원서를 전달을 했고 김현지 실장은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고 윤리감찰단에도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김병기 의원한테 이 탄원서가 간 상황들, 그렇죠. 그럼 윤리감찰단이 누가 이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을 했을 건가? 그리고 과연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지시를 안 했던 것일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데, 이 탄원서를. 근데 왜 이분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곱씹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김현지 실장은 진짜 이재명 대표에게 탄원서를 보고를 했을까? 윤리감찰단에게 정말 탄원서를 전달했을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있는 인물이고, 예. 김현지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 이 인물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애지중지현지 하면서 저희가 국감 때 되게 민주당에서 보호했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 들어 보면은 무지막지 현지에 가까운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저희가 좀 이따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겠지만 예. 실리아 플로레스라는 그 부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같이 잡혀갔는데, 변호사 하다가 부통령. 맞습니다. 예, 저 부인하고 이분이 단순히 부인들. 부인이 아니라 예. 이분이 재혼하신 분이거든요. 예, 예. 과거에 그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굉장한 힘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예. 지금 대통령에게도 차베스주의를 어떻게 보면 좀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아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김현지라는 사람이 예. 이 플로레스처럼 실세 역할을 하면서 요약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보고를 하고, 아하. 본인이 당내에서 이렇게 지금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목격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람이 왜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실권을 휘두르게 되는 거냐.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 김현지라고 주장을 했었던, 아직까지 네.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던 녹취가 있었어요. 그렇죠. 몇억 뭐부터 해서 뭐 그런 녹취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런 엄청난 일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그 정성국 의원 같은 문진석 수석 부대표랑 예. 나눈 그 텔레그램 내용만 보더라도 본인이 인사권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아하. 현지 누나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현지 누나에게 말할게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남국이 맞아요. 예. 근데 그 배경에는 그 김채수 인사비서관인가요? 이채수 비서관인가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분이 경기지사 때 들어왔던 3기무로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김현지 씨의
동생격인 거죠. 후배급인 건데 김현지가 휘두르면 그 사람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인사권도 김현지가 휘둘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당대표실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단순히 김현지 씨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개인 일정을 잡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를 대신해서 휘둘렀던 인물이라는 것이 지금 합리적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방금 댓글도 봤는데요. 이게 김병기 건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터져 나온 거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김현지 이야기도 했지만 이재명 청와대를 우리는 목표물로 삼고 이야기들을 공세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청래가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이게 다 터질까라고 하셨는데 지방선거 전에 가장 용이한 타이밍에 쓰려고 굳이 그때 문제 삼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터뜨리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능해요. 민주당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정청래 대표 워딩 자체가 그런 이유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김병기가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그날에도 바로 정청래는 입장이 나왔어요. 했던 말이 마음고생했겠다. 그런데 공백을 둘 수 없으니까 원내대표 또 뽑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이제 사라져라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려온 게 같은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를 기다려온 게 아닌가 싶고 물론 당대표의 권한도 있지만 원내대표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170석의 권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내대표의 권한을 친명에게 줄 수는 없었고 본인들이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는 민주당 정치 기득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도도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요. 그 민주당 정치 기득권 일명 친문 세력이 유도하는 대로 여론의 흐름을 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뭐 이런 사람들 꼬리 자르는 거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이 많잖아요. 좌파 언론들이 나설 정도잖아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상수로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김현지를 포함해서 이재명 청와대와 이재명 내각의 전과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을 한다거나 또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 정권의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다방면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